안녕하십니까, 손석보입니다. 11월 23일 일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은요, 자, 부경에서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가 있습니다. 뭐 그 앞에는 브리더스컵 퀸 경주라고 앞말 대상 경주도 부경에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부경에서 걸쭉한 대상 경주들이 펼쳐집니다. 자, 대상 경주 적중하면은 뭐 배당 2배로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맞추면 기분은 2배로 좋아요. 자, 오늘 대상 경주 제가 승부로 잡기도 했는데 꼭 적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달라 부탁드리겠고요. 일요일이 가장 중요하죠. 금요일, 토요일 잘해도 일요일날 망치면 기분이 꿀꿀한 거고, 금요, 토요 못해도 일요일만 잘해도 아주 기분 좋게 한 주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건데 오늘 일요일 최선의 준비를 다 해봤습니다. 한번 출발해보죠. 자, 1경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경주가 뚜렷한 축이 없이 팔려가고 있는 가운데 랩처가 인기 1위에요. 자, 김효정 기수로 이번에는 안장이 교체가 되었는데 지난 경주 때 골마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교 자체가 좀 약했어요. 자, 이번에는 그보다는 상태가 좀 호전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아쉬운 거는 기수가 김효정이라는 점, 그리고 외곽에서 출전하고 있다라는 점. 자, 그래서 랩처가 인기마로 잡혀 있긴 하지만 야, 이거 놓고서는 못하겠다, 요런 생각이에요. 자, 배팅의 축은 9번 라비타 놓고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라비타. 자, 라비타는요, 주행검사 때 선행을 가면서 말을 타줬는데, 뛰는 걸로 보면은 굳이 꼭 선행을 가려고 말을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선입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봐요. 선입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쪽에서 초반 순발력 있는 마필이 뭐 4번, 5번, 6번 요런 말들이 순발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튀어나오게 된다면은 보내놓고 따라가도 상관은 없어 보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비타가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덜덜하게 능검이 좋았어도 팔리는 것 같은데 저는 따라가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라비타 놓고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안쪽에서는 포에버 길이, 자, 김영gun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외곽에서는 또 문세영 기수가 순간의 파이터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가 다 될 수 있는 전력들인데 포에버 길은 말 그대로 전개가 초반에 순발력까지 보여준다면 전개가 잘 풀려갈 수 있는 마필인 거고, 얘는 전개는 별로예요. 순간의 파이터는 전개는 별로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초반에 내측 기댐, 마지막이 아니라 초반에 내측 기댐이 있어가지고 전개가 늦어진 경주였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면은 충분히 전개를 빨리 가져갈 수 있고, 마지막 끝걸음이 꽤 좋았어요. 마지막 끝걸음이. 그러면 순간의 파이터도 이거는 문세영 안장에서는 맘먹고 승부하면 분명히 더 뛸 수 있는 여지까지 보이더라. 그래서 요런 마필들 모두 승부가 될 겁니다. 글쎄요, 안쪽에 1번 스마트 라이즈는 잡히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추천드릴 만한 여건은 없어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잡히기만 한 것 같아요. 오히려 복병은 요거거든요. 1번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가 말 그대로 진짜 선물을 하나 안겨줄 수도 있는데 주행검사는 괜찮았고요. 1번 게이트 출전이기 때문에 능검도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전개상으로는 1번 서프라이즈도 가능한 경주 편성으로 봅니다. 자, 검증은 필요한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9번 라비타가 선행이 아니라 선입도 될 수 있겠다. 선입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12번 그리고 6번 여기에 11번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하나 터질 수 있다라면은 1번까지 복병으로는 언급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9번을 가지고 오늘 첫 판 시작해 볼게요. 자, 이경주입니다. 이번 이경주에서는요 1번 아파트예요. 아파트. 자, 루이스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경주 조건은 완벽히 좋죠. 자, 루이스 기수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아직 우승은 없고 2차 간번을 했었는데 이번에 인기 1위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팔리는 인기 1위에 기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경주 우승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는 맞이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외곽으로 전개가 좀 불리했고 이번에는 내치기니까 뭐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뛸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경주 편성이라서 1번을 축으로 상대방을 좀 압축해야 되는 그런 경주 같습니다. 1번 축으로 최저배당은 8번 정정희, 그리고 외곽에 11번 라온 킹스맨, 안쪽에서는 벌교 봉봉 정도까지 될 수 있지 않나. 벌교 봉봉은 여기서는 선행이거든요. 물론 BKW도 순발력은 있어서 그래도 게이트가 안쪽이니까 4번 벌교 봉봉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보여져요. 4번 아니면은 6번 요런 말들이 이제 도전하는 형국이에요. 이거 아니면은 요거 두 마리가 이제 보병 쪽에서는 도전하는 거고, 드러나 있는 액면에서는 지난번하고 부담 용량 차이가 없으니까 위대한 남성이 우선은 상대마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경주 같습니다. 딱히 걸음을 숨기거나 뚜렷하게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마피를 찾지는 못해서 인기 1위 마피를 그대로 놓고 공략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1번을 필두로 해서 최저배당이지만 8번, 11번 능력대로 봐주고 있는 그런 경주이고요. 하나 더 본다 하면은 저는 4번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한번 가볼게요. 전반부는 요 경주가 그래도 좀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왜? 이거는 인기 1위 마피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니까. 자, 인기 1위는 3명 다이아입니다. 3명 다이아. 지난번 경주 보면은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했고요. 원래 이 말이 모래 맞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난 경주는 모래를 맞으면서 전개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3착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모래를 맞으면서 타도 3착을 했고 딱히 쓴 말이 없는 경주다라고 해서 요게 이렇게 인기 1위로 팔리는 경주입니다. 근데 이제 모래를 맞는 말들은 언제 기복을 보일지 몰라요. 언제 압벽을 보일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3명 다이아를 놓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서 얘 놓고 들어갑니다. 8번 준마 포스예요. 준마 포스. 지난 경주는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중반에 선행까지 넘어가면서 중반에 선행까지 갔었던 모습이었죠. 결국에 잡히긴 했지만 이 말은 선행이던 선입이던 어떻게든 간에 앞에 붙여야지 자기 실력이 나오는 말이고, 직직전 조한병 기수가 선입으로 기승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해냈던 말이에요. 3명 다이아가 모래 맞고 따라오는 것보단 외곽에서 준마포스가 갖는 게 저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3명 다이아가 모래 맞는 것보다 한 별이라도 준마포스가 저는 더 낫다라고 보여져요.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2주 만에 출전하는 말들 진짜 예전에는 진짜 말 그대로 상똥말들, 그냥 몸만 건강하고 부상 없고 몸은 건강한데 성적 안 나오는 말들이 진짜 2주마다 출전했었어요. 2주마다. 옛날에 그런 말들 종종 있었어요. 각 마방에 하나씩은 다 있었어요. 2주 만에. 그런 말들이 진짜 완전히 몸만 건강하고 입상 못하는 진짜 상똥말들이었는데 요 근래는 그런 말들 많지 않죠. 그러니까 2주 만에 출전하는 거는 그 전에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했을 때, 걸음을 남겼을 때, 왜? 힘을 다 안 썼으니까 몸이 건강한 상태로 2주 만에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2주 만에 출전한다는 것은 말이 그만큼 건강한 상태로 컨디션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쓸 때가 더 많아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자, 준마포스도 지난번 승부를 걸었던 말이었어요. 승부를 걸었다가 마지막에 잡히긴 했지만 2주 만에 지금 바로 썼거든요. 야, 그렇다면 이거는 말이 그냥 무조건 나 열심히 나가서 상금 챙길래 착순만 해도 좋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이 충분히 받쳐주고 승부가 되는 상황이라서 2주 만에 저는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말 자체가 문제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준마포스가 3명 다이아를 이길 수 있다. 인기 1위 마피를 잡을 수 있다. 라는 분명한 판단하에 8번
준마포스를 가지고 오늘의 첫 승부 레이스로 붙겠습니다. 출전마가 많지는 않고 뚜렷한 축이 없이 전체적으로 배당이 좀 높은 그런 형성되는 배당판일 텐데, 자, 인기 2위권으로 아마 팔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뭐 3명 다이가 오든 아니면 그 외 마필들이라고 오면은 배당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레이스는 충분히 먹을 게 있는 것 같아요. 전반부에서는 그래도 준마포스가 저는 그래도 여기서 재미를 톡톡히 줄 수 있는 경주다라는 판단하에 오늘의 첫 승부로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에다 붙여서 정확히 한방 제가 한번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명 다이아가 어떻게 탈까 궁금한 경주입니다. 자, 부산 1경주 가볼게요. 자, 부산 1경주도 출전마가 많지는 않아서, 자, 인기마 그대로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7번. 파워트리라는 마필인데, 이 말은 지난 경주 2차기였지만, 거의 우승도 가능했었던 그런 걸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고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안쪽에서는 선행을 가면서 능검을 통과했었던 성실드림이 있고요. 발주가 좀 늦었었던 6번 BK 스피릿이 얘도 재검 시에 선행을 갔을 정도로 초반 순발력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파워트리가 2번이나 6번이 안쪽에서 나올 때 보내놓고 따라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파워트리가 워낙 앞서니까 그대로 넘어가면서 말을 탈 가능성도 좀 있어요. 파워트리가 어떻게 몰아주느냐에 따라서 상대마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자, 파워트리는 충막감이고 2번, 6번 뭐 여기에 불빛 강자까지 요 정도가 그나마 가능한 말이니까. 이게 불빛 강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모래를 맞으니까 좀 덜 뛰었습니다. 이번에 모래를 안 만든다면 파워트리랑 같이 뛰었단 말이니까 모래를 안 맞게 타준다면은 더 뛰어줄 수 있는 여지 정도는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터질 경주는 아니에요. 이거는 7번 파워트리 인정하고 후차권이 6번, 2번, 5번이에요. 여기서 한 마리 정확히 주력으로 공략을 하는 거, 배당을 크게 기대할 경주 같지는 않습니다. 자, 4경주로 가겠습니다. 서울 4경주. 서울 4경주는 5번 레베랑스가 대상경주를 이미 뛰어봤던 말이기 때문에 뭐 대상경주에서 4착했던 말인데 여기 나오는 말이 대상경주 나가서 4착할 만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대가리입니다. 올대가리로 아마 가는 경주고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자, 능력상 축으로 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러면 5번 놓고 한 5구멍 10배 이하로 팔리는 경주가 되겠죠. 자, 요거 이제 후착을 잘 찍어 먹어야 되는데 최저 배당은 3번 라온 파노라마예요. 자, 요거는 이제 라온 파노라마가 최저 배당으로 좀 팔리고는 있는데, 글쎄 라온 파노라마가 지난번에 힘을 좀 많이 쓰면서 선행을 갔었단 말이죠. 초반에 힘을 안 쓰면서 선행을 가는 게 관건이에요. 근데 이번에 압도적인 올대가리 레베랑스 같은 말이 있으니까 라온 파노라마 견제하고 압박하고 이런 전개면은 또다시 압박받고서 직선에서 못 버티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죠. 왜? 레베랑스가 올드가리로 압도적으로 앞에 있는 말들을 그냥 감으면서 전개할 가능성까지도 있으니까. 그래서 액면은 3번 라온 파노라마가 팔리지만 상대마 1순위로서는 요거 원모 타임이 보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종종 말씀드리는 거 문세영 기수 그리고 김용근 기수 막권 팔리는 거는 굉장히 저배당으로 팔리지만 10번 뛰면은 한 번 들어올까 말까 그런 수준이다. 요런 설명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희한해요. 김용근 기수와 문세영 기수의 조합 팔리는 기수들이지만 의외로 안 들어와요. 의외로. 근데 이번 경주는 제가 좀 추천을 드려볼까 하는데, 왜냐? 얘가 올이니까. 얘가 올로 팔리는 경주니까 어차피 얘는 와. 어차피 레베랑스는 온다라고 보면 뒤에서 붙여먹는 거니까 요거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집 마방이 출전했을 때 두 마리 한 집이 같이 들어오는 경주는 그렇게 드물잖아요. 진짜 드물고 한 집으로 들어온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집 막건이 들어올 때도 보면은 올머리 강축이 있을 때 붙여 먹으면 그거는 한집 승부가 작정하고 들이댔을 때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한 마리만 들어오잖아요. 보면은. 근데 지금처럼 레베랑스도 강력한 축이니까 이번에 김용군 기수가 저는 한방 붙여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요 인기맛 싸움이에요. 5번 레베랑스에 붙여서 1이냐 3이냐 그 게임인 것 같고, 다른 말 중에서는 요거 하나 낑기는 게 요거 하나요. 11번 더선 커밍이라는 마필. 얘가 이번에도 좀 외측이기 때문에 전개는 잘 풀어줘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서울의 꼬마 기수들은 부경하고 다릅니다. 말 정말 잘 타고 있거든요. 자, 이 더선 커밍도 감량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부진마 편성에 맞기 때문에 이변이 하나 있다면 저는 11번 정도 자,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요 경주는 이렇게 정리하죠.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문세영, 김용금 막건이 가능할 수 있다. 아니면 그냥 3번. 그게 아니라면은 배당마로 11번 말씀드렸죠. 11번 요렇게 5번에 붙여서 1, 3, 11까지 인기마 인정하고 갑니다. 자, 부산 이경주. 자, 여기도 5번 정문 파피아노가 굉장한 축으로 팔립니다. 이 정도라면은 뭐 꽤 강하게 잡혀있는 축막감인 건 맞는데, 저는 우선 요 레이스는 정문 파피아노도 볼 수밖에 없는 경주지만 얘가 우선은 더 눈에 들어왔어요. 12번 하이골드바. 자, 이 하이골드바가 이번에는 게이트가 외측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덜덜하게 팔려가는 경주입니다. 정문 파피아노가 지난번에 능검 때하고는 다르게 정상으로 발주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주를 다시 한번 정상으로 하느냐도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발주가 또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어져 버리면 골치 아파서 제가 좀 염려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능검 때 늦발하고 데뷔 전 발주 잘했지만 또 늦발해버리면 그냥 눈 뜨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 5번도 좋긴 하지만 저는 하이골드바가 외곽이어도 제가 봤을 때는 쓱 감으면서 늦지 않게 전개가 될 수 있는 말이라 요거 복병이지만 저는 12번 하이골드바 요거는 좀 가져가고 싶고요. 안쪽에서 2번 라이크 드래곤. 자, 이 라이크 드래곤이 내측이면은 전개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개상. 그래서 얘도 최저배당으로 지금 5번, 2번이 최저배당으로 팔리는데 전개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그런 경주예요. 그 외 4번, 10번 요런 말들도 잡혀있긴 한데 얘도 보면은 발주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 파이널히트는 그다지 특징 있는 걸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 레이스는 지금 생각은 12를 가지고 5번, 2번 요거는 뭐 기본 막고로 좀 보고 싶고 12를 놓고 공략을 하면은 그대로 뭐 배당까지 붙여서 갈 수는 있는데 제 느낌은 요 안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얘가 이제 외곽 게이트 출전이니까 5번, 2번이 최저 배당으로 팔리긴 해도 요 안에서 좀 끝나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요 3마리만 이렇게 추천을 드려볼게요. 그 중에서 12이 와야 배당 메리트가 좀 있는 경주로 12번 하이골드바 신인석 기수 요거 한번 좀 배당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3마리만 가지고 한번 추천을 드려볼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서울 5경주 가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는 뚜렷한 축 없어요. 3번 남산미녀가 그래도 자, 요게 이게 3번 게이트인데 여기서는 남산미녀가 그대로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자, 제가 지난 경주 흥행돌풍 축으로 적중을 드렸던 경주였어요. 당시 흥행돌풍이 아주 여유승을 거두었고 그 다음에 승군전을 나서는 게임이었는데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승군전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제가 요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적중도 드렸죠. 그 당시 흥행돌풍이 선행을 가는 바람에 남산미녀가 선행을 못 갔고 결국에는 선행을 못 가고 선입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블루선에게 잡혔던 그런 경주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착을 하긴 했는데 얘는 능력에서 깨졌던 게 아니라
전개상 깨졌던 경주였어요. 전개상. 자, 이번에는 남산미녀가 선행입니다. 선행 가는 경주면 지난 경주보다 무조건 더 뛸 수 있다. 플러스 점수를 줘야 되는 말이니까 3번 남산미녀를 가지고 공략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뒤에서 따라오는 게 희망밴드가 선입 또는 얘는 추입으로도 말을 탈 때도 있어요. 지난번에 앞에 일찍 붙긴 했는데 선추입권에서 아마 승부를 들어갈 것 같고 크리솔동에도 마찬가지죠. 얘도 선입으로 말을 탈 거예요. 그래서 3번 남산미녀가 선행을 가고 그 다음 5번이 움직이느냐 8번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후착이 좀 결정되는 게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액면은 이렇게 싸움이 될 것 같고 바치는 말은 나머지 하나 바치는 말은 여러 가지 복병이 있어요. 그래서 3번을 놓고 8이냐 5냐 게임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복병 하나를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복병 후보군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말은 우선 6번 강철파워. 강철파워는 이미 남산미녀랑 같이 경주를 뛰어봤던 말이에요. 그리고 9월 27일 날 들어올 때 제가 주력 한 방으로 때려 먹었던 그 전개대로 뛴다면 강철파워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런 전개가 아니라면 11번 탱그리가 강철파워처럼 뒤에서 따라오다가 한 발을 써줄 수 있는 말이 강철파워 같은 그런 전개로서 탱그리가 복병으로 가능한 말이 될 거고 또 비슷한 까라의 말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10번 딕시맨이라는 마필. 자, 요 근래 보면은요 요즘 유튜브 같은 거 이 조교사들도 하는데 홍대유 조교사가 유튜브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실 텐데 이신우 조교사랑 같이 영상 같이 나오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때는 홍대유 조교사가 좀 잘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이신우 조교사가 잘할 때도 있는데 요즘 분위기는 이신우 조교사의 말들이 완전한 부진마들이 고배당을 빵빵빵빵 터트리기도 하고 터트리려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14조 말들의 컨디션이 좀 많이 올라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부진마들을 가지고 고배당을 터트리기도 하고 미수에 그치는 것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 딕시맨도 그러한 마방 분위기에서는 요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딕시맨도. 그래서 요 터트릴 수 있는 복병 후보군을 6번, 10번, 11번 세 마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현장에서 하나 초이스 해가지고 받쳐볼까 합니다. 다 뭐가 와도 배당은 좋은데 그 중에 하나 현장 상태 좋은 말로 해서 제가 배당만 하나는 추천드릴게요. 3번 넣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부경 3경주 하겠습니다. 자, 부경 3경주는 뚜렷한 축 없이 팔립니다. 자, 요거 전개가 어떻게 풀려갈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해운대 파워라는 말은 거의 선행, 뭐 아니면 내치기니까 선입도 타실 수는 있어요. 근데 입상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 거의 모래를 안 맞게 탔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경합을 좀 조심해야 돼요. 경합. 왜냐? 여기 윈드 로저라는 마필이 바로 옆에 있는데 얘는 모래 맞는 걸 싫어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앞에 무조건 나가야죠. 해운대 파워가 근데 안쪽에서 발주하면은 무조건 나옵니다. 윈드로즈는 모래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요 두 마리는 기본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어요. 요 두 마리는. 붙어서 아마 뛰게 될 겁니다. 뭐 둘 중에 하나 발주가 늦으면은 뭐 다른 전개가 나올 수 있지만 정상적인 발주가 된다면 두 마리가 같이 붙을 거고요. 여기에 또 하나가 붙어요. 외곽에 10번. 에어시티라는 말. 에어시티가 말 그대로 굉장히 빠르긴 해요. 근데 가장 외치기입니다. 더불어서 에어시티도 모래 맞는 걸 싫어한다 라고 보면 요 세 마리의 전개가 과연 어떻게 풀려갈까? 발죽이 나와서 2, 3텐 세 마리가 손잡고 그대로 들어오는 그림? 야, 이거 아무리 얘네들이 지난 경주에서 다들 잘 뛰었다라고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의 전개는 같이 결대로 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들어오면은 그냥 들어온다라고 할게요. 저는 위험성이 많아서 요거 추천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경주는 복병을 하나 노릴 겁니다. 바로 요거예요. 5번
광송마라는 마표예요. 자, 광송마가 8월 달에 고배당을 한번 터트리면서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1.3차으로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어요. 광송마 같은 말이 고춧가루를 뿌리는 바람에. 그랬는데 그 똑같은 전개를 1번 게이트에서 하더니 연투를 때렸었단 말이에요. 연투. 광송마가 연투를 때렸어요. 조창욱 기수 타고. 그리고 지난 경주는 이제 2번 연장 들어오다 보니까 지난 경주는 인기마였는데 이전보다 전개가 좀 늦었었죠. 전개가 좀 늦으면서 착순권만 머물렀던 경주였어요. 이번에는요. 어차피 얘네가 빠릅니다. 2, 3, 9, 2, 3, 10. 얘네가 빨라요. 빠릅니다. 빠른데 광송마가 따라가는 전개를 어차피 할 거예요. 무리하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를 할 텐데 앞선에서 다 살아남지 못한다면은 마지막 광송마가 요거는 어부지리도 좋아요. 전개 이점으로 하나 올라올 수 있는 말이 저는 광송마라고 봐요. 광송마. 여기 이거 말고도 스위트베리 인기 4위권으로 팔리고 있잖아요. 무적이 같은 경우도 자편은 있지만 얘도 모래 맞는 거를 싫어하는 말이고 선행형 습성이기 때문에 무적이는 그렇게 무섭지가 않고 스위트베리 그나마 전개상으로는 얘가 따라가면서 될 수 있는 전력이긴 한데 얘도 지난 경주 원게이트에서 베스트이기 때문에 저는 광송마가 의외로 쉽게 배당을 한번 줄 수 있는 경주 아닌가 싶어요. 딱 전개로 풀어갈 수 있는 경주 5번 광송마 안 팔려요. 안 팔리기 때문에 5번을 축으로 2번 3번 10번 보겠습니다. 5 놓고 2, 3, 10 요거 근데 5번이 이거는 안 팔리는 복병이기 때문에 5 놓고 3복승까지도 요거를 한번 노려보자. 앞에서 그냥 2, 3, 10 안에서 들어오면은 그냥 뭐 할 말 없어요. 아 그래 니네 잘 뛰었으니까 축하해 그러고 말겠고요. 근데 이거는 습성이 겹치기 때문에 모래를 피해야 되는 말들도 지금 여럿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변이 있다면 저는 5번 때문에 이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창욱이라도 요거는 제가 한번 추천드리죠. 5번 광송마 놓고 안 팔리니까 3복승까지도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서울 6경주 갈게요. 자 서울 6경주는 1번 스톰트루퍼가 압도적으로 팔립니다. 자 이 스톰트루퍼라는 마필이 지난 경주 2착을 했습니다. 2착. 근데 2착을 하긴 했는데 상대마가 잘 뛰었어요. 상대마가 잘 뛰었기 때문에 2착을 한 거예요. 스톰트루퍼가 못 뛴 경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축으로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래 맞는 거. 모래 맞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전을 뛰면서는 모래를 안 맞게 항상 뛰어왔기 때문에 혹시 모르잖아요. 모래를 맞았을 경우에 갑자기 악벽을 보였다는 점,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인기대로 뛰어올 거니까 1번 놓고 그냥 공략하시면 되는 건데 근데 워낙에 강축으로 팔리는 말인데 혹시나 모래 맞아서 이상하게 뛰면은 진짜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주는 무리하게 배팅할 경주는 아니에요. 1번 스톰트루퍼가 엄청난 인기만데 검증해봐야 되는 부분도 남아있으니까 뭐 1번이 그냥 선행 가버리면은 그냥 시원하게 아마 올 것 같고 혹시 모르죠. 혹시 여기 왜냐면 빠른 말들이 많거든요. 안쪽에서 2번 레이스 로즈, 외곽에서 5번 라온 스필레타, 또 7번 조이라이트 이런 말들이 다 덱마예요. 덱마.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그런 염려상 말씀드린 거였고 크게 문제가 없다면 모래를 맞아도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그냥 선행을 간다면 1번에 붙여서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붙일 수 있는 말 중에 주행 습성이 앞에 가는 말들은 그렇게 썩 유리한 경주는 아닐 겁니다. 제가 지금 표시드렸던 말들이 다 앞에 가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인기 많은 얘잖아요. 라운 스필레타. 요게 이제 인기마 중에서는 그나마 받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 원래 이 엑설런트한 셈이 좀 배당만데 얘는 모래를 안 맞아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모래를 안 맞으려면 무조건 앞에 가야 되는데
빠른 말들이 워낙 많아서 엑설런트 한센이 모래를 피할 수 있으려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경주는 어차피 앞에서 1번 스톰트루퍼는 뛸 것이고 뒤에서 따라오는 말 9번 거센돌격 6번 라라걸 얘네들은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야 돼요. 얘네들은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야 됐고 하나 바칠 거를 5번을 바칠지 4번을 바칠지 요거는 이제 현장에서 초이스를 해야 되지 않나. 앞에 가는 말 중에 하나 바친다면은 5사 중에 하나는 초이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 부산 4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부경에서 들어가는 오늘 부경의 승부인데 이따 대상경주 제가 승부처로 가져갈 거라서 요 경주를 메인 승부로 추천을 드릴게요. 요 경주를 메인 승부로 추천드립니다. 자, 인기 많은 외곽의 월드 톱티어랑 6번 금화 프리시드가 자, 뚜렷하게 지난번 입상하면서 능력을 보였던 말들이니까 팔리는 경주입니다. 뭐 그대로 끝나면 뭐 인기맛 싸움으로 두 마리가 동반 입상하면은 그냥 박수 쳐주고 말게요. 근데 저는 이제 요 경주는 대끼리 경주는 아니다 라고 봐서 요 레이스에서 노리는 마필 이거 소개시켜 드릴게요. 1번 투원 파이터라는 마필입니다. 자, 투원 파이터가 지난 경주 외곽 10번 게이트에서 뛰었는데 투원 파이터가 추입으로도 입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원래 이 말은 선임마로 봐야 돼요. 선임마. 이번 경주 1번 게이트라면은 저는 선임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말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측이기 때문에 전개가 빨라질 수 있는 말이에요. 빨라질 수 있는 말이고 더불어서 편해질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 투원 파이터가 여기서는 뭐 저는 전적으로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기 많은 외곽에 다 있잖아요. 6번, 10번 팔리고 있고 그 깜빡이를 깰 수 있는 전력으로 투원 파이터를 한번 노려봅니다. 야, 요건 4회 전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투원 파이터. 자, 외곽 10번 게이트에서 뜁니다. 파란 모자예요. 외곽 10번 게이트에서 투원 파이터가 이번에는 요거 외곽에 있는 요건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 뛰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돼요. 이번 1번 게이트에서는 이쯤에서 뛰고 있겠구나. 10번이 요게 안쪽 게이트 오면은 요쯤에서 뛰고 있겠구나. 요렇게 좀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되고 외곽을 도는 거랑 안쪽에서 붙잡고 뛰는 거랑은 확연한 차이가 날 겁니다. 자, 요렇게 따라가면서 외곽 2선에서 따라왔었고 지금 1번 게이트에서 뛴다면 아마 4번 자리는 잡고서 뛰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1번 게이트에서 뛴다면은 자, 요렇게 이제 외곽을 타다가 직선주로 해서 따라가면서 이제 착순에 머물렀던 그런 모습 3착으로 마무리가 됐던 모습인데 이번에 1번 게이트에서의 전력이면은 전개하면은 저는 충분히 그 이상의 걸음이 나올 수 있는 게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인기마인 6번 금화프리시드나 10번 월드 톱티어도 다 모두 선두권에서 전개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인기마로 팔리는 거고 근데 전개상의 이점은 무조건 저는 1번 투원 파이터 쪽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오늘 메인으로는 요거 투원 파이터 이호식 기수. 야, 이호식 기수가 요즘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예전에 이제 김영관 조교사가 있을 때는 워낙 잘 관리된 말들을 기승해서 이호식 기수가 성적을 곧잘 냈는데 든든한 뒷배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호식 기수의 성적이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 자, 이번에 기회를 만났습니다. 이호식 기수가 찬스가 왔을 때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1번 게이트에서의 입상 찬스에 왔으니까 이번엔 아마 잘 몰아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배고픈 기수 노리겠습니다. 1번 투원 파이터 놓고 오늘 부경에서의 메인 중배당까지 기대하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서울 7경주 갑니다. 전반부 제가 승부를 많이 안 가져갔잖아요. 자, 이제 승부처 한번 몰아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도 이제 서울에서의 승부로 이어가는데 뚜렷한 축이 없습니다. 뚜렷한 축이 없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5번 킹 오브 드래곤이 지난 경주에 이어서 저는 한 번 더 가능하다. 요거 제가 지난 경주 축 놓고 적중을 드렸던 경주거든요. 킹 오브 드래곤을
축 놓고 적중을 드렸는데 얘가 사회 전적대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얘가 원래 능력이 좋은 말이에요. 능력이 좋은 말인데 휴양을 갔다가 복귀전을 가졌는데 이때가 이제 휴양 후 복귀전이었는데 말이 회복이 아직 안 됐더라. 회복이 덜이었어요. 회복이 덜. 요때는 이전에 잘 뛰었단 말이에요. 브리더스컵 경주 출전하고 막 이럴 정도로 기대가 좀 컸는데 휴양 후 복귀전에서는 회복이 좀 덜 된 모습이었어요. 인기마였거든요. 그래서 이 지난 바로 경주에서 킹 오브 드래곤이 결국에는 나중에 인기마로 돌변해서 팔리긴 했지만 이때 이전의 컨디션을 회복한 겁니다. 이때는 회복이 다 안 됐고 이때 자기 능력을 이제 컨디션을 회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때 걸음이 끝이냐?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킹 오브 드래곤은 대상경주 출전했었던 말이고 대상경주에서도 하여간 뭐 대상경주 출전할 수준이면은 마방에서의 기대치도 뭐 무조건 있는 거니까 더 뛸 수 있는 말이에요. 더 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맞췄지만 그 이상의 걸음이 나올 수 있는 말이라 이거는 킹 오브 드래곤을 저는 이번 경주 한 번 더 노리고 들어갈 겁니다. 자, 근데 월등하게 팔리는 말들이 아니잖아요. 5, 6, 7이 지금 아주 삐까삐까하게 3파전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삐까삐까하게 3파전으로 팔리고 있어요. 자, 근데 킹 오브 드래곤을 제가 오픈을 드렸으니까 5 놓고 그냥 6, 7 그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 중에 거품마 하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를 겁니다. 6, 7 중에 하나는 아예 버릴 거예요. 하나는 아예 버립니다. 대신에 인기마를 버리는 대신에 복병을 붙여갈 수가 있거든요. 인기마 하나를 버리는 대신에 복병을 붙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경주는 그냥 5번 축 놓고 뻔히 보이는 인기마 6, 7로 그냥 공략하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 자, 5를 놓고 들어갑니다. 6 또는 7 중에 하나 삭제 들어가요. 막권에 없습니다. 제 막권에 없어요. 그래서 혼전이지만 축막감 잡고 혼전이지만 인기마 중에 하나 삭제하고 더불어서 배당마를 노려갈 수 있는 경주라 오늘 경주에서의 승부처로 잡은 이유입니다. 킹 오브 드래곤 더 뛸 수 있고요. 안 되는 말 잘라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당까지 한번 노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두에 안 잡혀있는 말이 올 수도 있어요. 오두에 안 잡혀있는 말이 올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부산 5경주 가겠습니다. 브리더스컵 퀸 경주예요. 자, 이거는 지난번 보령 라이트 퀸이 압도적으로 강축으로 팔렸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이 1400에서는 앞선이 경합하는 바람에 날라왔지만 2000m 똑같은 투입력 보일 수 없을 거다. 강축으로 잡혔지만 역시나 잡바이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물론 이번 경주는 거리가 이제 1800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을 겁니다. 보령 라이트 퀸도 추입 타이밍을 잘 잡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플라잉 스타가 지난번 전개가 끼깔나게 펼쳐졌죠. 더할 나위 없이 전개가 펼쳐진 경주. 근데 다행히 이번에 1번 게이트니까 똑같이 풀려갈 수는 있어요. 근데 지난 경주에서 전개가 좀 아쉬웠던 말은 이거거든요. 6번 라온 포레스트. 라온 포레스트도 지난번 보니까 이 말의 컨디션이 이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더라고요. 체중을 지난번에 정상으로 맞춰 나왔어요. 지난번에 체중 20kg 빼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정상이거든요. 베스트 체중을 맞춰 나오더니 경주력도 회복이 됐고 회복이 되긴 했지만 그때 12번 게이트다 보니까 전개는 안 좋았어요. 전개는 안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 6번 게이트라면 지난번보다는 반절 뚝 잘라서 6번 게이트로 온 거니까 전개는 확실히 지난번보다 좋아질 겁니다. 전개가 좋아지면 더 뛸 수 있는 그런 게임일 거예요. 플라잉 스타는 지난번 베스트로 뛰었습니다. 더 뛸 게 없는 거고 보령 라이트 퀸은 더 뛸 가능성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라온 포레스트가 더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6번 라온 포레스트를 놓고 1번이나 11번이나 노려갈 예정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4번 즐거운 여정. 즐거운 여정이 보령라이트퀸이랑 같이 들어올 때 제가 적중했는데, 지난 경주는 요 안말경주 경기도지사배를 포기하고 국제신문배 경주에 출전을 했었거든요. 자, 거기서는 안 된다는 거를 확실히 또 느끼고 안말경주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자, 즐거운 여정까지 가능한 게임으로 이번에는 6번 라온 포레스트 요거 놓고 공략하겠습니다. 자, 8경주로 가볼게요. 8경주 승부처 다시 한번 노릴게요. 축이 없습니다. 승부레이스입니다. 축이 없는 혼전도 있는 게임인데 여기 아주 반가운 말들 나오잖아요. 아주 반가운 말들. 뭐냐? 요거 안양기쁨. 직전 축으로 놓고 때렸고 여기에 손을 내밀어 잡아드리면서 제가 지난 경주 때 55.1배 승부처에서 적중을 했어요. 제가 먹었던 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자, 안양기쁨을 지난 경주 노렸던 이유는 선두권이 강하지 않아서 추입이 먹힌다 라는 판단하에 노렸던 게임이었고, 추입이 먹혔죠. 손을 내밀어 같은 경우는 선두권에서 선행까지 가면서 전개가 풀렸어요. 전개가 잘 풀린 거죠. 저는 뭐 선행까지 기대했던 건 아닌데 그 이상으로 더 뛸 거는 없고 또 부담 중량도 많이 늘어났어요. 손을 내밀어나 안양기쁨을 놓고 들어가는 게임은 아닙니다. 제가 맞춰 먹었던 말들이니까. 이번 경주는 지난번 입상 그대로 요거 글로리 영광. 요 경주도 제가 지난번 승부로 맞춰 먹었던 경주였어요. 당시는 이 크레이지 스타라는 마필 놓고 글로리 영광을 맞춰 먹었는데, 글로리 영광이 이전보다 전개가 빨라지면서 입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내치기면은 전개상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전개상 문제가 없어 보여요. 글로리 영광은 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레이스는 승부로 들어갈 겁니다. 승부로 들어갈 거고, 자, 글로리 영광을 놓고 들어가는 승부이고, 여기에 상대마가 있는데 한 마리의 복병이 오두에 없습니다. 오두 밖에 잡히는 말이에요. 오두 밖에 잡히는 말이기 때문에 얘가 진짜 백이에요. 얘가 진짜 백입니다. 얘가 오면은 제대로 진짜 배당으로 한구라가 될 수 있는 경주고, 제가 봤을 땐 이거 삼복승도 무조건 봐야 될 것 같아요. 배당 너무 좋거든요. 오두 밖에 있는 말이에요. 오두 밖에 있는 말로 삼복승이에요. 요 두 마리는 오두 안에 팔리는 말 가지고 갈 거예요. 자, 2번 놓고 승부하는데 2번 놓고 오두 안에 팔리는 말 두 마리는 가져가고, 두 마리는 자릅니다. 오두 안에 잡히는 말 중에. 대신에 오두 밖에서 팔리는 복병 하나를 제가 여기서 들고 갑니다. 배당도 노리고 쌍복, 삼복까지 요거 복병 때문에 아주 재밌는 승부 나올 수 있습니다. 요 경주는 승부 레이스예요. 글로리 영광 놓고 때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6경주 가겠습니다. 부산 6경주는 오늘 하이라이트 경주죠.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자, 날고 기는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말들이 16두가 출전하고 있는데 팔리는 거는 정해졌어요. 팔리는 건 정해졌습니다. 워낙에 서울 대표, 부산 대표에 월등한 경주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21조 문명기 마방에서 무제한급, 그리고 15번 치프스타 문명기 마방에서 두 마리가 나왔어요. 근데 무제한급은 순말이고 치프스타는 암말이에요. 암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순말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치프스타도 암말이지만 대단해요. 지난번 모습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의도적으로 이번 브리더스컵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따라갔어요. 의도적으로 따라간 거고, 그래도 탄력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외곽에서 특히나 이제 게이트 이렇게 외곽으로 받을 때는 선행 못 받으니까 이 치프스타가 지난번 의도적으로 따라갔는데, 이번에 게이트 외곽이라 하더라도 지난번 따라가는 연습을 해봤으니까 치프스타도 괜찮을 것 같고, 무제한급 같은 경우는 주행 연습을 하면서 발주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추입 타이밍을 좀 빠르게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자, 빅투아루 기수가 무제한급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고, 자, 요 무제한급이 아무래도
추입 타이밍만 관건일 뿐이지 저는 여기서는 무제한급의 승부가 되는 경주다라고 봅니다. 무제한급이 추입 타이밍만 늦지 않으면 자 여기서는 될 거다라는 판단이고 이제 부산 마필들과의 대결이죠. 부산에서는 빠른 말 슈퍼에어로 슈펙스 위너 그리고 와일드파크까지 자 요 세 마리가 상대마가 될 것 같은데 그냥 팔리는 거는 요 5마리가 무조건 팔려요. 5마리가 무조건 팔리긴 하는데 요 5마리 싸움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5번 무제한급 놓고 승부를 들어갈 건데 여기도 팔리는 말 2마리 안 팔리는 말도 오두 밖에서 안 팔리는 말도 하나 정도는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다라고 보거든요. 자 대상 경주는 배당을 2배로 주진 않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근데 맞추면 기분은 2배예요. 진짜 기분은 좋아요.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요거 꼭 맞추겠고요. 앞으로의 향후 발전 가능성 있는 마필들과의 대결인데 무제한급 빅차르 기수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맞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서울 구경주로 가겠습니다. 구경주. 자 구경주는 7번 최강골드가 강력한 축으로 팔립니다. 김효정 기수가 계속 기승해 오고 있는 말이고 아직 김효성 기수가 실수가 없어서 이 말을 계속 기승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분위기라면 최강골드의 지금 모습이라면 얘는 뭐 언제든지 뭐 대상경주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최강골드를 김효정 기수를 언제까지 태우느냐도 궁금해요. 제가 이건 부러지면 바꿀 것 같은데 안 부러지고 있어요. 안 부러지고 있어. 김효정 기수가 실수를 안 하고 있어요. 야 최강골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뭐 부러질 때까지는 뭐 최강골드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 같고 자 여기에 이제 후차권이 뻔한 인기마로 잡혀가는 요 모습이죠. 요 외곽에 있는 말들 그 중에 저는 8번 플라잉데이 얘는 지난번처럼 전개를 펼쳐갈 겁니다. 선의권에서 전개를 펼쳐갈 건데 지산포스가 문제예요. 지산포스가 지난번에 선입으로 전개하면서 입상을 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부담 중량도 늘었고 기수도 CC1 기수가 기승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야 바뀐 건 없지만 저는 지난 경주보다 잘 뛸 게 없기 때문에 지산포스는 이번 경주 작바이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8번과 10번 중에는 하나만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플라잉데이만 가져갈게요. 플라잉데이만 가져가고 지산포스 대신에 저는 얘를 하나 복병으로 가져갈 겁니다. 슈어윈. 지산포스 대신에 배당마로서는 슈어인을 가져갈 거예요. 팔리는 말 중에 청산질주도 이거 가벼워진 부담 중량이니까 여기까지는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인기마 중에 지산포스가 이번에는 한번 잡바이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서 7, 8, 7, 5, 7, 2 슈어인의 배당 공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슈어윈이 이번에 내축이면은 전개가 늦어지지도 않을 거고 뭐 재밌는 복병인 건 같아요. 자 그리고 10경주로 가겠습니다. 오늘 후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오늘 서울의 메인 승부를 자 이번 경주 가져가요. 자 요게 오늘의 이제 최대 승부처인데 자 여기 보면은 전개상 안쪽에서 월드 셰넌스가 선행만데 요즘 보면은 선행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말이 베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발주가 되면은 기분 좋은 말도 바로 앞에 튀어나오는 말인데 지난번에 얘도 발주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가는 말들이 이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티아라 수아가 전개상 인기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경주고 여기에 이제 파노라마 킹이란 말은 패츄럴이 있었단 말이에요. 패츄럴이 있었는데 패츄럴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었어요. 2회. 올해만 지금 2번이에요. 그러면
한 번만 더 패출혈이 나면은 퇴사입니다. 폐마해야 돼요. 1년 내 3번이면 퇴사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면 이번에 조교를 아주 세게 하긴 했거든요. 세게 하긴 했는데 원래 패출혈이 한 번 나면은 그 다음 경주 바로 날 때가 되게 많아요. 한 번 이게 그러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조심스럽게 말 타야 됩니다. 올해만 지금 2번째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한 번 있었고 5월 달에 있었고 그리고서 이번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조심해야 됩니다. 경주 중에 또 패출혈 나올 수 있거든요. 야, 글쎄 저는 파노라마 킹은 요렇게 잡히긴 했는데 글쎄 조교한 거 봤을 때는 받치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패출혈 이게 패출혈이 또 날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뭐 도저히 이거는 뭐 받치기 이상은 못 가져갈 건 같습니다. 티아수아는 입김하고 파노라마 킹은 잘 봐줘야 받치는 정도일 것이에요. 여기에 이제 엔딩 파이어, 봉화스테이 이런 말들이 공백을 갖고서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노리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11번 위즈 캠페인이라는 마필입니다. 위즈 캠페인. 자, 위즈 캠페인이라는 말은 지난번 1800까지도 나가봤었는데 그 당시 원게이트에서 선행을 못 받고 또 모래를 맞으면서 뒤로 줄줄줄줄 샜었던 말이에요. 이 말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모래를 안 맞는 경주를 만나야 됩니다. 모래를 안 맞는 경주. 제가 서두에 1번, 2번 설명을 드린 이유가 얘네들이 앞에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그나마 앞에 가는 말은 얘죠. 팔라티노? 얘는 확실히 앞에 가는 말이에요. 근데 가서 버틴다는 보장이 없어요.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선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즈 캠페인이 외곽에서 선두권에 붙이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그림은 딱 이거예요. 6번 팔라티노가 나가요. 안쪽에서는 뭐 월드 셰런스가 나오기도 하고 기분 좋은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뛸지는 모르겠고 선행은 어찌됐든 간에 6기 튀어나간다라고 보면서 외곽이기 때문에 위즈 캠페인이 점점 딱 요렇게 쓰는 그림. 팔라티노 옆으로 쓰는 그림. 그렇게 팔라티노가 섰다가 위즈 캠페인이 쭉 뻗어나가면서 다른 말들은 앞에 가는 말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는 말은 위즈 캠페인이라는 거. 죄송합니다. 이 위즈 캠페인이 최근 지난 경주 1800 뛴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모래 맞았었던 말이니까. 모래 맞았던 말. 이 말을 제대로 뛰는 걸 보려면 예전에 1400 이런 데서 뛰었을 때 입상했을 때 그런 경주를 기억해야 되는데 요쯤 경주 한번 볼까요? 요거 8월 23일 정도 경주. 8월 23일 경주가 이제 7번 게이트 요거 갈색 모자에서 뛴 건데 요게 이제 외곽에서 이번에 뛴다라고 하면은 서서히 선두권에 붙여가면서 아마 탈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를 안 맞아야 되는 말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때도 이제 모래를 맞으면서 뒤에서 이제 따라가는 전개가 돼버리죠. 이게 모래를 안 맞게 외곽으로 딱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모래를 맞으면. 모래를 맞고 따라가다가 착순에 머물렀던 경주였어요. 요거거든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으면 항상 딱 타는 게 이 정도예요. 딱 타는 게 모래를 맞으면. 근데 1800 나왔을 때도 보면은 1번 게이트라서 모래 안 맞으려고 초반에 아주 적극적으로 밉니다. 한번 보세요. 요거 1번 게이트. 자, 발주에서 1 게이트 나왔으니까 요거 모래 안 맞으려고 초반에 적극적으로 한번 밀어봤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선행을 못 받으니까 중반에 줄줄줄줄 뒤로 샜거든요. 근데 이 말은 요렇게 타줘야 돼요. 앞에 나가서. 근데 이때는 선행을 내주니까 줄줄줄줄 중반에 뒤로 샜어요. 모래 맞으면서.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귀도 안 나와. 복귀가 안 나오니까 이번에도 덜덜하게 팔리는 거죠. 이거 아무런 의미 없는 복귀예요. 그러니까 1800은 괜히 뛴 거예요. 제가 기대하는 그 전개는 위즈 캠페인이 외곽에서 바로 선입에 딱 붙는 전개. 그리고 모래를 안 맞는 전개. 그것만 된다면은 요 복병 놓고 철저히 중배당으로 승부가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오늘 후반에 무조건 붙어보고 싶은 복병은
오늘 위즈 캠페인이에요. 편성을 잘 만났다라고 봐요. 외곽이라서 오히려 불리한 게 아니라 이역 기수가 요거 외곽에서 아주 영리하게 선입으로 저는 붙이기만 하면, 붙여만 준다면 위즈 캠페인이 모래 안 맞으면서 진짜 실력 발휘를 해줄 수 있는 경주다라는 생각입니다. 요 레이스는 기복마 경주이니까 위즈 캠페인의 잠재력, 더 뜰 수 있는 능력, 그걸 한번 기대해 봅니다. 저는 충분히 된다라고 봐요. 오늘 가장 노려볼 만한 복병으로 위즈 캠페인에 딱 모래 안 맞으면서 선입으로 딱 붙는 그림, 그것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여기서는 자기 실력이 나올 수 있다. 오늘 10경주까지 한번 꼭 기다려 주시고 요거 위즈 캠페인 가지고 한번 멋진 배낭 잡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는 5번 크라운 함성. 자, 요거 단독 선행이죠. 초반은 단독 선행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중반에 견제를 어떻게 받느냐가 관건일 것 같죠. 왜냐면 이제 페퍼X라든가 스피드원 요런 말들이 이제 따라붙을 거니까. 따라붙어서 견제나 압박을 받는다면 크라운 함성도 무너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쉽게 보면은 크라운 함성 놓고 뒤에서 올라오는 말이 너트 플레이하고 빅스고예요. 빅스고. 5 놓고 2, 3 막건이 선행 가고 뒤에서 올라오는 선추임막. 요 조합이 기본 막건이고 페퍼X나 스피드원은 5번 외곽으로 쓸 거 아니에요. 발주 딱 시작하면은 5번이 있으면 페퍼X나 스피드원이 이 외곽에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얘가 버티면 얘네들은 그냥 나가다 떨어질 것이고 얘가 경합으로 견제받아서 죽는다면은 얘네 둘이 올라오는 그림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경주는 페퍼X나 스피드원이 전개상 외곽에서 갖는 게 웬만한 스태미너 가지고서는 쉽지 않을 거는 같거든요. 그래서 요 경주는 마지막 경주는 5번 크라운 함성 놓고 2번 너트 플레이. 여기서는 뭐 추임력 충분히 보여갈 수 있으니까. 아니면 3번 빅스고. 아니면 요거 5번이 죽었을 때. 마지막 경주는 요 세 마리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 마리만 보고 있는 경주라서. 아니면은 5 놓고 간다고 하면은 어차피 문세영, 김용근 막건 배제하면은 6번 페퍼X까지 5, 6 따당 막건데 따당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서 요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세 마리.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경주는 인기만 접전인데 인기만 안에서 그냥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경주까지 한번 분석을 드릴게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일요일이 한 주의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아무쪼록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한 준비를 해봤고요. 현장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말 잘 봐가지고 좋은 마필들, 좋은 막건들 그리고 두둑한 배당 챙겨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